안녕하세요. 사건 파일을 읽어드리는 미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끝이 좋을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박 씨는 농사꾼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과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남편과의 합의 끝에 대구 시내로 혼자 이사를 온 뒤에 식당에 취직한 거였어요.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지만 곱상하게 생긴 외모 덕분에 따르는 남자들이 많았던 박 씨는 혼자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창피해서였을까요? 이혼녀 행세를 하며 여러 남성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사일을 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엄마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해요.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던 김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는데요. 어느 날 김 씨는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 씨를 보게 되고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게 됩니다. 박 씨가 일하던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지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박 씨에게 젊고 어린 새로운 내연남이 생기게 되자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피하고 데이트를 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가 생겨서 만나고 있던 김 씨. 그러나 그는 박 씨를 놓아주기가 싫었나 봅니다. 박 씨가 더 이상 만나기를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박 씨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박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눈치챈 김 씨는 박 씨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남자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는 박 씨를 보게 되죠. 2005년 9월경 박 씨의 불륜 사실을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새로 만나는 내연남과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거의 매일 집 앞에서 박 씨를 기다리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언과 스킨십을 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히던 김 씨. 그렇게 김 씨의 집착이 계속되자 박 씨는 끔찍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김 씨가 죽으면 자신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한 박 씨는 김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죠. 우선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게 하기 위해 김 씨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후 며칠간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척하며 김 씨와 만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만듭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아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김 씨가 느끼게 됩니다. 2005년 10월 23일경 대구에 위치한 골절기 판매장에 박 씨가 나타납니다. 박 씨는 골절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아침 10시 20분경 박 씨는 김 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자신의 집 욕실 수도꼭지가 고장났으니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김 씨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박 씨의 집으로 간 김 씨는 욕실 수도꼭지를 고치기 위해 박 씨의 집 욕실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박 씨는 조심스럽게 신발장으로 가 미리 준비해놓은 망치를 꺼내들고 김 씨의 등 뒤로 다가가 머리 부위를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김 씨가 망치에 맞고 쓰러지자 박 씨는 다시 망치를 들고 김 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40여 회 더 내려쳐 김 씨를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 살해합니다. 그 후 박 씨는 김 씨가 입고 있던 체육복을 뒤져서 체육복 상의 주머니에 있던 260만 원을 챙깁니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 박 씨는 김 씨의 사체를 그대로 운반할 엄두가 나지 않자 전날 갔던 골절기 판매장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골라놓은 골절기를 말하며
배달을 요청합니다. 골절기가 배달되자 박 씨는 김 씨에게서 절취한 260만 원 중 일부 금액으로 골절기 대금을 치른 후 배달받은 골절기를 이용해 김 씨의 양쪽 허벅지 아래 다리 부분을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하고 잘린 양 다리 부분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허벅지 위 몸통 부분은 검은 비닐에 담아 노끈으로 묶은 후 검정색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조수석 뒷자리에 넣어 놓습니다. 박 씨는 사전에 미리 범행을 은폐할 방법으로 정육점용 골절기를 미리 골라두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박 씨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범행 후 구입한 장갑을 끼고 김 씨가 타고 온 김 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장소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 씨의 딸이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박 씨의 범행을 목격하게 됩니다.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사체를 유기하는 데 동행시켜 공범으로 만들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날 낮 4시경 박 씨는 승용차를 몰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로 운전해 이동하는데 뜻밖에도 차량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박 씨는 태연하게 보험회사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해서 수리하도록 한 뒤 수리가 끝난 차량을 몰고 다시 사체 유기 장소로 이동해 다리를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도로 옆 산 아래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 40분경에 대구 모 지역 인근 도로 옆 배수로에 몸통 부분이 들어있는 가방을 던져버려 사체를 모두 유기합니다. 박 씨의 범행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 씨가 김 씨를 살해하고 토막낸 뒤 유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행 다음날 박 씨는 김 씨에게 절취한 260만 원 중 골절기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켜 놓는 태연함까지 보입니다. 경찰은 사체의 지문이 훼손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에 들어갔는데요. 피해자가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내연녀인 박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용의선상에 오른 박 씨는 태연이 김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살해범행 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해요. 그러다 박 씨의 행적이 뭔가 미심쩍었던 경찰이 박 씨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 잠적해버립니다. 박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경찰은 수사대를 급파해 박 씨의 연고지를 수색하던 중 2005년 10월 31일 대구 시내의 한 여관에서 박 씨를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 박 씨는 농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박 씨에게 내연 관계였던 김 씨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귀찮아서 죽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당에 찾아오는 몇몇 남성들의 주파를 즐겼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피해자 김 씨였고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박 씨가 치밀하게 꾸민 잔혹한 살인사건이라며 혀를 내둘렀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강력계 형사지만 그렇게 끔찍한 사체는 난생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박 씨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인과는 다른 심리적 장애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진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박 씨의 정신감정서를 통해 2000년 12월경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한 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하는 편이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착해 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징역 2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주냐 선고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며 피고인이 살해를 한 원인 제공의 일부를 사망한 피해자가 했다는 판결이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인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 과정이 고작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혼자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의 감정이 식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모든 것이 많이 개방되어진 시대임에도 불륜, 외도, 바람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더럽고 불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혼자가 아닌 둘인 까닭일 것입니다. 내가 애인이 없다면, 내가 배우자가 없다면 불륜, 외도, 바람이란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완전한 싱글일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지저분한 수식어가 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른 사람을 버리고 나에게 온 사람이 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건 파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